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또는 뭐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자유시장 경제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라고 하면 이게 냉혹하고 좀 도덕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네. 그 시스템 안에서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격차는 더 벌어나고 이런 나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나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해야지만이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또 개인 차원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뭔가 꺼림칙해하고 싫어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의 사례를 놓고 보면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인간은 머리로 살지 않아요. 인간은 가슴으로 살잖아요. 인간은 정서로 살아요. 그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경제학 심리학자인데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행동경제학, 뭐 인지경제학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뭘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면 인간이 왜 경제학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재밌네요. 네. 아니 경제학대로 하면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쫙 계산해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딱 계산해서 그걸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정말 그러냐? 그 사람이 쭉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냥 감정에 따라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할 때가 전체 95%예요. 100만큼 사고와 행동을 한다고 하면 95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과 합리성은 한 5% 정도 정말 죽을 상황이 되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 죽어.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대로 하고 그냥 본능에 따르고 직관에 따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관과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틀려요. 그거는 구석기 시대에는 맞아요. 구석기 시대의 삶. 그래서 뭐 한 40-50명 정도 모여 사는 시족 집단. 그래서 가족 단위로 사는 삶. 여기에는 인간의 본능과 직관이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70억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40명이 완전히 고립돼서 사는 구석기 시대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인간의 DNA 속에 박혀 있는 그 본능, 또 인간의 브레인 회로가 갖고 그 구성되는 방식, 이런 거는 다 구석기에 맞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호불호라고 하는 거는 더욱더 그러한 거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래 시장 경제가 맞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경제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장 경제를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도 시장 경제를 믿지 않아요. 돌아서면 끝. 시험 때는 그렇게 써도 그냥 교실 밖에 나가면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본능은 뭐냐? 그거는 가족 단위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가족 누군가는 다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보살펴 줘야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 그러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거는. 가혹하게 들리죠. 예, 가혹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다 챙기는 거예요. 네. 그 가족 내에서도 가혹하기 시작한 데가 그게 이제 그 서유럽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데서는 조금 가혹해지기 시작했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거. 다만 신 아래에서는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뭐 나이 몇 살쯤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인류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능력이 없어지면 자식이 또 챙겨줘야 돼.
이게 인간의 DNA 속에 들어있는 본능인 겁니다. 근데 그런 각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한 경제학자가 아닌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령님이 보살펴 주는 게 훨씬 낫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니 그런 잔인한 시스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의 약점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스템을 뒤집어 엎자고 하는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죽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자본주의는 이거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서도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것이 또 뭐 자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잔인해 보이는 거고 거기다가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고 그걸 연구해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데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본주의 비판하는 이론들은 뭐 그야말로 번창을 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뭐 별로 그냥 현실에서 무너졌으니까 무너졌구나. 그 정도의 증거만을 갖고 있는 거죠.